되어 있죠. 그죠?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6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삼매 수행의 핵심은 대상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것이다. 됐죠? 특히 본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상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제가 왜 반드시라고 했습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에 들기 위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표상을 대상으로 한 제5선이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자비, 희사, 우리 평호는 제5선만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5선의 키워드가 평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선에는 그냥 못 듭니다. 자비, 희를 통한 초선부터 사선까지를 먼저 닦아야 됩니다. 됐죠? 자비, 희를 갖고 초선부터 사선까지를 닦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바로 봤죠? 그죠? 표상이 생긴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삼매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닮은 표상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사마타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닮은 표상, 그리고 닮은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상은 우리 니미따로 옮긴 겁니다. 왜냐면 표상이 도대체 뭔데? 영어가 제일 쉽습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했죠.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그죠? 오렌지를 하면 안 되죠. 오렌지 이래야 됩니다.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누가 그때 우체국 숭령예대 총장님인가 그래갖고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죠? 오렌지를 하면 안 되고 오렌지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표상은 영어로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그 우리말로 하면 이미지 말 그대로 우리말도 이 대가 서버리니까 죠. 그 이미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미지는 뭡니까? 그래서 그죠?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보고 눈 감으면 이미지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아무 이미지나 일으키면 안 되겠죠. 눈을 감았는데 영예가 자꾸 아른거린다. 그게 삼매입니까? 아니죠. 해로운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하나의 대상을 정해갖고 표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이, 그죠? 우리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삼매 수행의 핵심을 제일 쉬운 말로 해보라 하면 제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예. 신씨가 나와야 됩니다. 신중현 씨. 신중현 노래. 우리 학교 다닐 때 미인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온 노래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것이 저는 우리 삼매 수행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표상을 이렇게 됩니다. 표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문득 일어난다. 가서 뺨한테 확 때려야 됩니다. 문득 일어날 것 같으면 물론 청정도로에도 문득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내하고 관계 있습니까? 저도 혹시 나도 항상 그런 착각 속에 좀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요새는 그런 착각 안 합니다. 야, 혹시 나도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 아닐까? 그래서 문득 뭐가 안 될까? 웃기지 마십시오. 그건 다 로또 복권 논리입니다. 그죠? 청정도로에도 그걸 해놨어요.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그죠? 문득 한번 딱 봤는데 표상이 딱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전부 로또 복권의 논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닮은 표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수행의 핵심입니다. 닮은 표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거 말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시나 수행은 지름 한 25cm 되는 흙의 가시나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 황토 있잖아요. 순수한 흙을 갖고, 공만하게, 그죠? 요래 만들어갖고, 딱 자연스럽게 그 앞에 놓고, 뭐합니까?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번 보고, 그죠? 그걸 계속 쳐다보고, 눈을 감으면 그 표상이 적당히 생기겠죠, 그죠? 그러다가 뭡니까? 영예가 스님 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팍 깨집힙니다, 그죠? 이라는 순간에 막 팍 깨집힙니다. 그럼, 어이구, 정신 뻘찍 차려갖고 있잖아요. 또 쳐다봅니다. 보고 딱 집중해 또 눈 딱 감으면 뭡니까? 또 이제 표상이 아른아른 하겠죠, 그죠? 표상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저는 내 돈 3천만 원 띠고 도망간 놈 죽일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일놈 이빨에 부슥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팍 깨집힙니다. 정신이 벌쩍 나죠? 예, 이래서죠. 딴 거 없습니다. 그렇게 갔죠, 그죠? 예, 정해진 명상 주제 있잖아요. 사지까지 중에 자기가 정한 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그걸 줄이면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죠? 예, 저는 그것이 핵심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익힌 표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하고 비슷한 표상이 생깁니다. 그 비슷한 표상이 생겼다고 거기 만족하지 말고 여기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이러면은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그 닮은 표상을, 그 익힌 표상을 뚫고 있잖아요. 뭐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포를 덮지만 그래서 수천만 배 더 밝은 닮은 표상으로 확 드러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닮은 표상이 드러날 단계를 우리는 근접 삼매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청도는 그래도 여기도 그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근접 삼매의 경지를 거쳐가서 본 삼매를 체득한다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근접 삼매는 뭡니까? 자, 우리가 좀 그 닮은 표상이 생겼을 때 그걸 근접 삼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삼매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 5가지 선의 경지가 확립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접 삼매에 들면은 특징이 뭡니까? 예, 그 닮은 표상이 생기고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삼매에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생깁니다. 작년에 수백 번 했어요. 그죠? 하루에 적어도 그죠? 수십 번 했잖아요. 그죠? 10번 다 합치면 수백 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장애가 극복됩니다. 5가지 장애 뭡니까? 이건 초기 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도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가지 장애입니다. 뭡니까? 자, 우리는 감각적 욕망, 그죠? 악의, 그 다음에 뭡니까?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이 5가지가 깔아앉고 극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근접 삼매가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됩니까? 이제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된다고 합니다. 자,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예, 심사희락정. 한자가 이럴 때 정말 좋아요. 그죠? 딱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심사희락정. 이거 정말로 한 500번 했죠? 아마 작년, 재작년 다 합치면 한 1000번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초기 불교 뭐 할 때도 여기서 특히 불광사이죠. 한 10년 동안 제가 여기 와서 맨날 떠드는 게 이거잖아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심사희락정. 자, 한글로 옮기면 뭡니까? 심은 일으킨 생각, 사는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희는 희열, 락은 행복, 예, 정은 우리 소위 말해서 집중, 이렇게 삼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 5가지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러서 우리는 초선이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5가지가, 그래서죠,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확립이 되면은 이거를 우리는 예, 초선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선은 전부 초선, 2선, 3선, 4선, 아비담라면 5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 말만 들어봐도 좀 거친 거죠.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깔아앉는 경지, 수행을 대해서, 그죠? 이것이 깔아앉고 희락정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우리는 제2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희열까지 깔아앉으면은 낙과 정만 있으면 이걸 뭡니까? 우리는 예, 3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낙, 행복, 즐거움까지 깔아앉고 대신에 뭐가 드러납니까? 사, 그죠? 즉 우리 평온으로 번역되는 이 사, 우백화가 드러나면은 우백화가 정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사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요것이 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죠? 우리 본삼매는 선의 경지는 초선, 2선, 3선, 4선 이래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초경에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본삼매 설명에서 부처님께서는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에서도 드물지만 했잖아요. 심이 사라지고 사가 안 사라진 경지가 있는 것이 드물지만 몇 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뭡니까? 아비달마는 정교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심사희락정이 다 있는 것을 초선이라고 한다 했죠. 그죠? 자, 심이 사라지고 사희락정이 있는 거를 예, 2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가 다 사라지는 거는 희락정만 있으면 3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낙과 정이 있으면 4선이라고 하고, 낙이 사라지고 예, 평온이 남아있으면 5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심사가 동시에 다 사라지는 거로 보면은 4선까지로 분류가 되고, 됐죠? 그죠? 심이 따로따로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이 되면은 5선의 구조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에서는 5선으로 되어 있죠. 예, 이거는 뭐냐면 주석서하고
아비달마에서는 선을 이렇게 심사가 차례대로 사라지는 거로 설명하기 때문에 5선의 논리로 본 겁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이거는 우리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상자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그 상식입니다. 그죠? 북방에서 5선으로 보는 경우는 저는 구사론에서도 5선의 설명은 안 나오는 거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경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물지만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도 말씀하셨고, 심은 사라지는데 사가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은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석의 입장, 정교한 아비담마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세분해서 하는 것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비담마에서는 5선 체계로 설명하고 있고 경에서는 4선 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고죠. 그래서 선의 구성요소, 말이 좀 생소하다고 얼마 안 됩니다. 선의 구성요소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뭡니까? 5가지 딱 떠올라야 되면 뭡니까? 심사, 희락, 정. 사실 제 이야기 알고 보면 미천이 뻔하죠. 그죠? 몇 개 안 됩니다. 한 서너 개 갖고 있잖아요. 지 잘났다고 세계 제일이라 해서, 그죠? 세계에서 내가 제일 처음 설명하는 거라서 구라를 막 팍팍 칩니다. 그죠? 근데 구라가 통하는 게 왜 통합니까? 예, 한국 불교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통합니다. 왜?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죠? 예. 이제 니는 모르는데 나는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때 지금 큰 소리 빵빵 치먹어야 됩니다. 몇 년 지나면 이제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기 전에 막 큰 소리 구라를 막 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게 참, 그죠? 어쨌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불교계가 다시 있잖아요. 우리 도약을 하려면은 부처님 원음에 대한 이런 간단 명료하잖아요. 복잡한 것도 아니거든. 그죠?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죠? 여기에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되고, 이런 데서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뭐가, 그죠? 저는 불교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도냐? 이러라 하면, 그죠? 자다가 일어서라도 8정도, 이 정도 나와야, 그때부터 저는 불교가 다시 도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불교는 법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법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뭔 놈의 불교가 잘 될 겁니까? 법에 대한 확신도 없이 불교가 잘 될 거라고 바라는 거는, 이거야말로 로또 복권보다 더한 논리입니다. 택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그걸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예. 마이크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또 깔 건데 지자랑은 다 하고, 그죠? 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본산매는,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 버리는데, 6쪽, 오늘 이왕 늦은 거죠? 이거 보는 거로 끝냅시다. 그죠? 자, 오야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6쪽 제로입니다. 삼매 수행의 핵심은 대상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것이다. 됐죠? 대상에 대한 표상을 어떻게 만드는데, 이러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혹시 기억이 안 되는 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유치하게 그런 걸 정리해. 그런 건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한번 적어 놔면 다음에 기억 잘 합니다. 자, 대상에 집중하여 익힌 표상을 넣고 이것이 다시 닮은 표상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표상은 개념이고 개념은 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닮은 표상의 마음이 하나로 집중될 때 이 닮은 표상에 집중된 힘으로 5가지 장애들이 극복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청정도로는 이렇게 강조한다. 건접삼매는 닮은 표상과 함께한다. 닮은 표상이 나타나면 건접삼매에 든다. 건접삼매와 함께하는 닮은 표상을 일으키기는 아주 어렵다. 부지런히 그 표상 보호하기를 마치 전륜상에 될 태아를 보호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매는 두 종류인데 건접삼매와 본삼매이다. 이 두 가지로 마음이 삼매에 든다. 건접삼매의 경지와 획득의 경지에서 든다. 5가지 장애들을 버림으로 마음은 건접경지에 든다. 됐죠? 5가지 장애 버리면 건접삼매를 했죠? 그 다음에 선의 구성 요소들이 나타남으로 획득, 즉 본삼매에 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선의 구성 요소가 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선의 구성 요소가 뭔데요? 심사, 희락정. 됐죠? 5가지 장애는 아시죠? 예. 요렇게 딱 정리됩니다. 그래서 선은 버려야 할 것과 확립해야 될 것으로 구성됩니다. 됐죠? 버려야 할 게 뭡니까? 5가지 장애. 뭐를 확립해야 됩니까?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요렇게 정리하시면 분명합니다. 그죠? 네. 딱 또 시간도 없어서 구라치죠. 이래 아무도 이래 정리 안 해줘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죠. 이렇게 하여 정득된 초선부터 제4선 혹은 오종선의 제5선. 자, 사종선, 오종선 이제 이해하시겠죠? 경에서 그죠. 심사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로 초월되는 거로 이해를 하면은 제4선까지가 되고, 그죠? 심사가 하나씩 벌어지는 거로 이해하면은 5선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종선, 오종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4선 혹은 오종선의 제5선 주문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자, 본산매라 부르며 본산매를 정득하기 이전의 단계를 근접산매라 한다. 본산매는 다시 정득이라고 부르며 때에 따라 이것은 사마타라고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 본산매와 정득과 사마타는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매는 넓은 의미에서 개념의 집중을 뜻한다. 그래서 산매는 넓은 개념의 집중을 뜻한다. 이게 지금 글자가 빠졌어요. 넓은 의미에서, 그죠? 넓은 의미에서 개념에 집중된 상태를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매라면은 근접산매, 본산매, 이게 다 산매 속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윗바사나에서만 나타나는 찰나산매도 산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더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도둑놈이, 스리꾼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집중된 상태도 해로운 산매지만, 그죠? 넓은 의미에서는 산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산매는 하나의 대상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집중이 되면은 그거를 산매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산매에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는, 그죠? 본산매라고 했을 때는 뭐 사마탄이, 그죠? 선인이 본산매니 했을 때는 초선, 2선, 3선, 4선 혹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 이거를 우리는 본산매라 한다. 초선, 2선, 3선, 4선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데? 예, 심사, 희락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알고 보면 키워드 몇 개만 알면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산매 가운데서도 제4선의 지극히 평온하고 깨끗함을 바탕으로 그 대상을 바꾸면서 무색기 4선, 공무변체, 식무지무술 여기서 본산매 가운데 제4선의 지극히 평온하고 이것은 뭡니까? 사종선에서 그렇고 오종선에서 보면 제5선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 경지로는 제4선과 무색계 4선은 같은 경지로 취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0가지 가시나 중에서 허공의 가시나를 제외하고 9가지 가시나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가지고 색계 제4선 혹은 오종선일 경우 제5선에 들었다가 무색계 선에 들고자 하면 그 가시나를 없애고 허공을 대상으로 해서 제1무색계선 즉 뭡니까? 공무변처 산매가 산매에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차례대로 무색계 4선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색계 제4선에 도달한 경우에만 무색계 4가지 선은 성취가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청정이란 근접산매를 포함한 8가지 정덕을 뜻한다. 8가지 정덕이 뭐죠?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됐죠? 8가지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4선, 4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산매는 초선, 2선, 3선, 4선. 경으로 보면 초선, 2선, 3선, 4선입니다. 그래서 정인구를 이렇게 쭉 적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 한 겁니다. 자, 7쪽입니다. 7쪽 위에서부터 우리 두 번째 문단입니다. 거기 보면 위에서 보듯이 초선부터 제4선까지를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와 평온의 6가지다. 됐죠?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뭐죠? 심사, 희락정.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던 초선의 정인구 보면 이왕 한 거죠. 육쪽 제일 밑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초선의 정인구가 뭡니까? 육쪽 제일 밑에 보면 비구들이요. 1.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됐죠? 그러면 가로 안에 돼 있죠? 심, 사, 희, 락. 그럼 초선이 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선의 구성 요소는 부처님께서 심, 사, 희, 락, 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 선의 구성 요소라 합니다. 됐죠? 그럼 제2선은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뭡니까? 심과 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희락과 제2선 즉 정만 있습니다. 제3선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희열이 빗바랐기 때문에 돼 있죠. 희열까지 사라지고 우리 행복과 제3선 즉 정만 있습니다. 제4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도 사라져버리고 뭐가 드러납니까?
평온이 드러납니다. 됐죠? 그리고 제사선이라는 우리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사선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키워드는 심사, 희락, 정과 제사선에서는 뭡니까? 평온, 사가 드러납니다. 됐죠? 그 밑에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사선과 5가지 자유자재와 오신통. 이거는 우리 다 했으니까 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무조건 저는 막 속이 후련합니다. 빛을 다 갚은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만은요. 본래는 이거 첫째 시간 1시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들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제 수준에, 그죠? 예, 다 이거 요번 시간 다 띠땅감 해도 저는 대희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책으로, 그래도 그죠? 두 번째 날까지도 책을 한 번 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가 지금 할 부분은 이제 교재로 해서 그죠? 몇 쪽입니까? 401쪽입니다. 401쪽 펴보시면은 제 14장 무더기 되죠. 그죠? 무더기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칸다를 무더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예. 왜 무더기로 옮기지? 예, 죄송합니다. 딴 걸로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죠?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통찰지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1장 제일 처음에 뭡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이 개정의 사막을 닦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13장까지는 개품과 정품을 설명했고,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해품, 즉, 통찰지를 설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삼매는 마음이라는 제목 아래 표현되었으며, 이제까지 비구가 초월지라는 이익을 얻어서, 자, 우리 12장, 13장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더 깊은 삼매 수행을 갖추어 모든 측면에서 이를 잘 닦았다. 이랬습니다. 그죠? 이제 삼매 다음에는 통찰지. 우리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원어는 빤냐고요. 우리 중국에서 바로 우리 반야바람일 할 때죠. 반야바람일자 신경 할 때 그 반야를, 그죠? 우리는 한글로 통찰지로 옮깁니다. 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죠? 예, 통찰지로 옮기는 것이 제일 원어에 적당하지 않는가 해서 초기불전 연구에서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반야입니다. 우리 불광사하고 똑같죠? 마반야바람일, 그죠? 예, 바로 그것이 통찰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광사 오시는 분들이야말로, 야, 통찰지 마반야바람일 어떻게 닦는가? 청정도는 이거 이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그죠? 14장부터 23장까지, 그죠? 10장에서, 그죠?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매다 하면은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이 통찰지는 앞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갖고, 그죠?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제 한번 보고 오늘 마칠 거는, 그죠? 자, 415쪽 한번 펴보십시오. 415쪽 제일 밑에 보면은 32번 위입니다. 통찰지의 토양과 뿌리와 몸통에 대한 구분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마반야바라미를 닦으려면 마반야바라미를 닦는 데는 토양은 흙이죠. 그죠? 땅. 그죠? 토양이 있고 뿌리가 있고 몸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토양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할 온처, 개근, 재연, 초기 불교 6가지 교학의 주제가, 그죠? 주제를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우리 마반야바라밀의, 그죠? 토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반야바라밀의 뿌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뿌리는 우리 앞에 봤던 개품, 정품이잖아요. 개와 정을, 그죠? 우리 신라와 사마디를, 그죠? 우리 마반야바라밀의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없으면 마반야바라밀이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개와 정은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반야바라밀이라는 큰 나무의 몸통은 뭡니까? 바로 오청정입니다. 그죠? 오청정 아까 도표로 봤죠? 그죠? 자, 이겁니다. 자, 이거를 닦아서, 그러면 마반야바라밀의 꽃과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열반입니다. 쉽습니다. 열반. 자, 열반은 누가 채덕합니까? 도와 과를 얻은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이라는 성자들이 열반을 채덕합니다. 됐죠? 그럼 꽃과 열매는 뭡니까? 예, 도와 과와 열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마반야바라밀이 큰 이제 나무입니다. 그죠? 멋진 나무인데, 이 나무에는, 이 나무가, 그죠? 그 해탈 열반이라는, 그죠?
꽃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죠. 비옥한 토양이 없으면 마반야 바람일이 웃기고 있네요. 바삭 말라 죽을 겁니다.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토양이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요번에 공부할 온처, 개근, 재연 이것이 토양입니다. 자, 아무리 온처, 개근, 재연 비옥한 토양이 있어도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넘쳐 흘러도 그죠? 콧부가 없으면 어릴 때 이러고 어릴 때 전 되게 좀 제라짓던가 봐요. 그죠? 우리 동네가 나쁜 동네였나? 맨날 애들하고 이런 노래 부르고 뭐 댕기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토양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으면은 마반야 바람에는 쫙 말라 죽을 겁니다. 뿌리가 뭡니까? 개와 정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개행과 삼매가 없이는, 그죠? 아무리 좋은 토양이 있어도 부처님의 교학이라는 좋은 토양이 있어도 해탈 열반이라는, 그죠? 그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해탈 열반이라는 과실은 구체적으로 뭐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5가지 청정 있잖아요. 우리 마반야 바람일의 몸통으로 비유되는 5가지 청정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됩니다. 멋진 비유죠. 그죠? 예, 붓다고사 스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그죠? 우리 14장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고요. 오늘 나눠드린 요 도표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꼭 필요합니다. 그죠?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이제 종무소 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표 있거든요. 우리 청정도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표입니다. 이제 꼭, 이 도표는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예, 제 두서없는 이야기, 예, 들으시느라고, 늦은 밤인데, 그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